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썰TV 구독자로서 평소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평생 사연 들을 일만 있지 이렇게 직접 보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 일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되먹지 못한 아이와 사기 결혼할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작은 며느리에게 부탁해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칙한 그 아이를 고발하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아들 둘을 낳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크게 키워냈고 그 덕에 유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아들 둘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남편의 일을 도와 사업을 물려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결혼이었어요. 너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네 나이가 몇인데 연애도 하고 결혼 생각해야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생각 없다고. 대체 왜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너 혹시 전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니? 자식 농사에서 쉬운 거 하나 없지만 저는 큰아들의 결혼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알아서 짝 만나 진작 결혼했는데 큰애는 계속해서 결혼 생각 없다며 부모 속을 이는 대로 썩였어요. 원래 큰아들이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고로 그만 일찍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상실감에 헤어나오지 못한 아들은 그날부터 여자 만날 생각을 싹 지우고 말았죠. 언제까지 그 아이 붙들고 살 거니? 이만했으면 됐잖아. 이제 보내주고 네 인생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기는. 떠나간 애 못 잊어서 이러고 있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나 네 엄마야. 자식 속마음 하나 모르겠니?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 사람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저한테 이러신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가는 걸 어쩌겠어요. 동생 결혼해서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은 동생이고 장남이 장가를 가야지. 아버지 사업도 이어야 하는데 평생 그러고 살 거야? 나중에 우리 죽으면 너 혼자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선이라도 보렴. 혹시 아니? 괜찮은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지. 그 아이 그렇게 먼저 떠난 건 안타깝지만 네 운명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고 넌 네 인생 살아야지. 글쎄 싫다니까요.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결혼 생각 없어요. 혼자 외롭게 늙어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며느리 볼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확고한 아들의 마음은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러다 영영 혼자 살게 될까봐 늘 걱정스러웠어요. 둘째는 알아서 가정 꾸리고 화목하게 살아서 별 걱정 없는데 늘 큰아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 피우는 아들과 신랑이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한다고? 내가 방금 맞게 들은 게 맞니? 네, 맞아요.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잠깐만, 결혼이라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우리 몰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네, 만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뭐야?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진작 말하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마음고생했잖니. 죄송해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네. 사실 만난 지 6개월 됐을 때부터 결혼 생각 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연애하고 싶다고 해서 미룬 거고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나이도 그렇고 해서 이제 슬슬 씩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그래, 잘했다. 나이가 있는데 하루빨리 결혼해야지. 미뤄봤자 뭐 좋겠니? 뭐 하는 아가씨야? 어쩌다 만났니? 어서 말해봐. 엄마 궁금해 죽겠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의 결혼.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보채며 만나는 아가씨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아들은 전 여자친구를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하다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떠나고 난 뒤에도 아들은 종종 혼자서 봉사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보여준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 여자친구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서였어요. 생김새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그 아이와 많이 닮아 있어서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치근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기어이 잊지 못하고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경사난 듯 기뻤어요. 결혼 못하고 혼자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경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나야 장사하느라 바쁘게 지냈지 뭐. 넌 얼굴 좋아 보인다. 여전히 곱네. 아유, 나이 들어서 똑같은데 뭐. 그나저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1년 만에 한 번씩 동창 모임할 때 얼굴 보면 좋잖니.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너도 알잖니. 장사하느라 바쁜 거. 그래, 바쁘다고 들었어. 한정식집 한다고 했나?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며? 한번 들린다고 말만 했지 가보질 못했네. 미안해서 어떡해. 아유, 됐어. 괜찮아. 서울에서 지방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내려와. 괜히 번거롭게. 그래도 한번 갔어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니? 그럼 이참에 한번 오든가. 마침 위치 옮겼어.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미리 말을 못했네. 한 1년 전쯤에 가게 옮겼거든. 그래? 어디로? 서울. 뭐? 서울로 이사 온 거니? 겸사겸사 그렇게 됐어. 전에 가게 건물 주인이랑 문제가 좀 있어서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거든. 그래서 이참에 서울로 확 올라왔지 뭐. 그래서 동창회 오랜만에 나온 거구나. 난 이번에 네가 동창회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장사는 어쩌고 오려나 싶었거든. 어쨌든 잘 됐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어. 그럼 앞으로 자주 보자. 이제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남은 인생 즐기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참, 너도 서울 산다고 했지? 언제 한번 놀러와. 내가 맛있는 밥 대접할게. 그래, 알았어. 남편이랑 꼭 한번 들을게. 제 친구 경애는 음식 솜씨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다 어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점인 감각이 없지 않아서 그런가 손맛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한정식집을 차리고 오랫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한번 가서 팔아주고 싶어도 전남 끝쪽이라 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래서 늘 미루기만 했는데 서울로 올라왔더니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팔아줘야겠다 싶어서 친구가 아는 한정식집에 남편이랑 방문했습니다. 왔니? 어머, 경희야. 여기 왜 이렇게 좋니? 고급스럽게 잘 꾸몄다. 돈 좀 들였겠는데? 아우, 말도 마. 인테리어 비용이 왜 그렇게 비싸니?
그래도 해놓고 나니까 돈이 좋긴 좋더라. 참, 여기로 들어가서 앉아.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좋은 자리 미리 맡아놨어. 친구는 우리 부부를 룸으로 안내했고 들어가서 보니 뷰가 넓게 보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곧이어 음식이 나왔고 정말 맛있게 식사했어요. 오랜만에 친구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좋더라고요. 여보, 어때요? 맛있죠? 음, 맛있네. 음, 친구 솜씨가 진짜 좋구먼. 그렇다니까요. 내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의 손맛 따라올 사람 없어요. 우리 저번에 갔던 한정식 집보다 더 맛있잖아요. 음식도 잘 나오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입이 참 짧은데 입맛에 맞았는지 평소보다 잘 먹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스레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우린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룸에서 손님들이 나왔는데 딱 보니 상견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맛있게 먹었니? 입맛에 맞았나 몰라. 오랜만에 친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떨리는 거 있지? 아유, 별 걱정을 다 한다. 네 손맛이 어디 가겠어? 남편이랑 나랑 오랜만에 진짜 잘 먹은 것 같아. 특히 우리 남편. 이 짧은 양반이 그렇게 잘 먹더라. 고마워, 경혜야. 네 덕분에 제대로 포식했어. 그래? 맛있게 먹어줬다니 다행이네. 근데 여기서 상견례도 하나 보네? 응, 상견례 예약도 간간히 들어와. 내가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코스가 잘 나온다고 소문이 돈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는 예비 부부들이 우리 집에서 상견례 많이 하더라고. 분위기도 이 정도면 고급스럽고 괜찮잖니. 참, 그러고 보니 이번에 큰아들 드디어 장가 간다며? 상견례장 정했어? 아직 안 정했으면 우리 가게에서 해. 내가 음식이고 뭐고 더 신경 써줄게. 친한 친구 아들 결혼한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네. 친구는 특별히 지인 할인가로 잘해준다며 본인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럴까 싶었어요.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으니 굳이 다른 곳에서 진행할 이유가 뭐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친구 가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친구 경희 아줌마 기억나니? 왜 너 어릴 때 용돈 자주 줬는데? 네, 기억나요. 지방에서 음식 가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응, 맞아. 지방에서 장사하느라 얼굴 보기 참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만났어. 그런데 친구가 서울로 가게를 옮겼더라고. 마침 거리도 가까워서 어제 네 아빠랑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괜찮더라. 음식도 맛있고 깔끔해. 분위기도 좋고. 보니까 친구네서 상견례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상견례도 거기서 진행하는 게 어떻니? 친구가 더 신경 써서 잘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 결혼하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다면서. 엄마랑 아빠랑 생각에는 거기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저도 좋아요. 마침 여자친구랑 같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거기로 하죠 뭐. 제 말에 아들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를 통해 상견례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예정된 대로 친구네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시작됐어요. 예비 사돈,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님 상대하느라 정신없어 하던 친구가 뒤늦게 저희 룸에 들어와 후식을 제공했죠. 바빠서 이제야 제대로 얼굴 보네. 어떻게 식사는 괜찮았니? 그럼 예비 사돈분들도 연신 맛있다고 하셨어. 그나저나 오늘 저번보다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손님 많아서 감사하긴 한데 하도 정신없으니까 힘드네. 참, 이건 내가 특별히 대접하는 후식이에요. 맛있게들 드세요. 이건 메뉴에 없는 후식인데?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바쁠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맙다 얘. 고맙기는 당연한 건데
후식 주면서 겸사겸사 며느리 될 아가씨가 누군지 보러 왔지? 친구는 후식을 대접하면서 주변을 쭉 살피기 시작했고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후식을 건네던 친구의 손이 멈칫하면서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리송한 표정을 짓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예, 경혜야. 너 왜 그래? 어디 안 좋니? 어? 그게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친구의 안색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뭔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잔뜩 굳어서는 예비 며느리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얼버무리더니 황급히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이상했지만 손님이 많아서 무리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룸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이야. 인사 다 했으면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볼래? 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제 손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친구 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길래 얘가 왜 이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돈분들에게 서둘러 인사드리고 가족들에게는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를 따라서 구석에 있는 조용한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뭐? 그게 뭔데? 네 며느리 말이야. 어떤 애니? 어떤 애냐니? 아까 봤잖아. 곱고 착한 거. 그나저나 첫인상 어땠어? 참하고 예쁘지? 우리 아들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버티더니 어디서 저런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지 참. 저는 친구에게 며느리의 첫인상을 물으며 기분 좋게 웃었는데 친구는 불안한 듯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거 큰일이네. 웃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치겠다 정말. 경혜야, 너 왜 그래? 뭔데 혼자 그렇게 심각해? 왜? 혹시 우리 예비 며느리 알아?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 어쩌면 네 예비 며느리 여기서 만난 것 같아. 아니 만났어. 만났다고? 언제? 우선 먼저 이것부터 좀 봐봐. 친구는 주머니 속에서 웬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서 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비 며느리와 똑 닮은 사람이 있더군요. 어머, 이거 우리 예비 며느리 아니니? 닮은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똑같은데? 우리 며느리 여기 온 적 있어?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너무 닮았지? 아니, 아까 얼굴 딱 보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손님으로 왔었나 싶었는데 순간 딱 이 사진이 생각난 거야. 사실 이 사진 우리 가게에서 이벤트로 찍어준 사진이거든. 이벤트? 어떤 사진인데? 우리 집에서 상견례를 하면 기념으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줬어. 왜 입구 쪽에 사진 많이 걸려있는 곳 있잖아. 거기에 찍은 사진 걸어놓으면 이벤트로 할인해주고 그랬거든. 내가 사장이고 거기 걸려있는 사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야지. 분명히 그 사진에서 본 얼굴이라 당황스럽더라고. 혹시나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얼른 확인했더니 역시나 내가 맞게 알아본 거야.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 그때 예비 남편이 무슨 음식 알러지가 있어서 그거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게 생각나더라고. 확실히 네 며느리 맞아. 1년 전 그때 분명 우리 가게에서 상견례를 했어. 혹시 네 아들 재혼하는 거니? 아니야, 재혼은 무슨. 그런 말 없었어. 이게 언제적 사진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뭐?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때인데. 에이,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형제 자매인도 똑 닮은 사람들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일이 똑 닮을 수 있니? 골백 번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너도 분명 네 며느리인 줄 알고 놀랐고. 그건 그런데 혹시 파혼했나? 그래, 맞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결혼 전에 파혼한 걸 거야. 글쎄, 내 생각에는 쉽게 파혼할 상황 아니었는데. 뭐? 우리가 모를 사정이 있어서 파혼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네 며느리 홀몸 아니었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서 임신한 상태였다고. 그래, 맞아. 내 기억에 얼핏 듣기로는 애 낳고 쉬고 올린다고 하는 것 같았어. 아니, 임신해서 애까지 낳아야 하는데 뭐하러 파혼하니? 예정대로 결혼해야지. 친구의 말에 너무도 놀란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충격받아서 뭐가 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혼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예비 며느리가 한 번 결혼했던 걸까,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 별의별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 방에 들어가서 과일을 건네주며 슬쩍 떠보았습니다. 뭐하니? 과일 좀 먹으라고. 과일이요? 아까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불러요. 여기 두세요.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그래, 그럼. 저기 있잖니. 내가 그냥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니? 네, 말씀하세요. 네 여자친구 말이야. 전에 만나던 사람에 관해서 혹시 알고 있니? 전 남자친구 말씀이세요? 그래. 글쎄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그럼 연애 경험에 관해서 잘 모르겠네? 네, 물어볼 생각을 못해서요. 여자친구도 전 여자친구에 관해서 모르고 있고요. 이미 지나간 인연인데 서로 알아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게 낫죠. 그래,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여자친구가 전에 누굴 만났나 갑자기 그게 궁금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내가 참 별걸 물어본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렴. 혹시라도 아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 봐 저는 대략 얼버무리고 얼른 아들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걸려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죠. 혹시 아들한테 물어봤니? 아니, 뭐 그냥 여자친구 전 애인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하네. 굳이 안 물어봤대. 그래? 아유, 그럼 이걸 어째? 사실대로 깨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너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난 뭔가 느낌이 꺼림칙하다. 그 사진 보고 나서 마음이 뒤숭숭한 게 넌 안 그렇니? 나도 마찬가지야. 모르면 모를까. 그 사진 보고 나서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어. 상견례 때 외동딸이라고 했으니 쌍둥이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어쩌면 좋니? 무엇보다 그 사진 찍었을 때 우리 아들하고 만나고 있었어. 양다리를 걸친 건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좀 속 답답해 죽겠다. 그래, 그러겠다. 당연히 속 시끄럽지. 그럼 혹시 몰래 뒷조사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뒷조사? 내가 어떻게? 전문업체에 맡기면 되지. 왜 흥신소 같은 데 의뢰하면 뒷조사 해주잖아. 한번 맡겨봐. 혹시 아니? 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지? 남도 아니고 네 아들 결혼인데 신중해서 나쁠 필요가 없잖아. 뭐 오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어떠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라면 천만다행인 거지. 결혼 전에 알았으니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듣고 참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예비 며느리의 과거에 큰 사실이 숨겨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아들을 향한 걱정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덮을 수만은 없었어요. 알고 싶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였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흥신소를 찾아갔고 제가 아는 몇 가지 정보를 적어서 건네줬어요. 이게 누구죠? 제 예비 며느리예요. 이번 연도 말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당시 상견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진 속 예비 며느리는 우리 말고 다른 남자와 상견례를 하고 있었죠. 이때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꼭 알아야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과거를 말이죠. 이 남자와 어떻게 된 건지,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협조해 주신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서요. 조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 테니 샅샅이 알아봐 주세요. 흥신소 직원에게 사건을 맡기고 돌아온 뒤 풀리지 않은 궁금증으로 하루하루 찝찝한 마음으로 살아갔죠.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략 3주가 흘렀어요. 흥신소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네, 사모님. 의뢰하신 예비 며느리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분 보육원 출신이던데요? 네? 아이, 그게 무슨 부모가 없단 말인가요? 그럴 리가요. 얼마 전 상견례를 할 때 예비 사돈을 만났는데. 요즘은 대여 알바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가짜 부모님을 섭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님 연애사가 꽤 복잡하시던데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죄다 잘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 사모님께서 건넨 사진 속 남자랑 현재 같이 사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혼인신고한 지 1년 넘었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서 돈 많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인데 돈 때문에 잘 사는 남자를 일부러 꿰는 것 같아요. 그걸 현 남편이 돕고 있고요. 그럼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뭐 이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랑 같이 짜고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해서 일부러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면서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인데 사모님 아들분의 전 여자친구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죽은. 네, 그 아이가 왜요? 그 여자의 오빠가 지금 예비 며느리분의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외동이라고 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오빠가 없다고 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나 보네요. 배달은 오빠니까.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배달은 오빠랑 같이 지냈더라고요. 그러다 성인 되고 나서는 따로 살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연을 끊고 지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인들하고 주변 조사하다 보니까 언제 이런 말을 했대요. 동생이 돈 많은 남자를 물었다고. 아무래도 알고 접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조사한 내용이랑 사진들 보내드릴게요. 직접 살펴보시죠. 흥신소 직원과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예상대로 엄청난 꿍꿍이를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결혼을 꿈꾸며 다시 웃기 시작했는데 이 못된 것들은 그런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았다니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돈 나오는 수단으로 취급당하는 꼴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까발리고 결혼을 얻고 싶었지만 아들이 입을 상처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걸 어쩌면 좋냐고 도움을 청했고 친구는 저와 같이 예비 며느리 집에 쳐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집에 쳐들어가라고? 동거남도 있는 마당에 가서 뭐하니? 뭐 좋은 걸 보겠다고. 뭐 하기는 반 죽여놔야지. 넌 분하지도 않아? 당장 그 앙큼한 년 머리채를 잡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어디 귀한 아들을 가지고 놀아.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거봐.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몰래 뒷조사해보기 정말 잘했다.
이거 몰랐어 봐. 까딱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뜯겼을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너한테 참 고맙다. 그때 너희 음식점에서 상견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났다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찾아가서 요자를 내자니까. 혼자 가기 뭐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가서 아주 반 죽여놓자고. 친구는 같이 가준다며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자고 했습니다. 친구 말에 아들이 모르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다음 날 친구와 함께 그 계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녹음기까지 챙겨서 주머니에 넣었죠. 이거 녹음기 아니니? 이건 왜? 녹음해야지. 저수수를 실토한 거 녹음해서 경찰에 넘겨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그래, 잘 챙겨왔네. 다시는 누구 등쳐먹지 않게 모조리 밟아버리자고. 이 집이지? 우리는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갔고 친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하고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며 문을 확 열더군요. 아니, 누구신데 문을 나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여기를 어떻게 알고? 문을 벌컥 연 계집애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확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마침 동거남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 동거남은 제 등장에 당황스러워하며 누구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야?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직접 눈으로 보려고 찾아왔어요. 너 내가 여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하지?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더러운 네 추태 내 입으로 올리기 싫다.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저기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 친척 오빠예요. 뭐 도와줄 거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그렇지, 오빠. 어, 어. 오빠, 이제 다 했으면 그만 가봐. 다 알고 왔는데 그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는지 가소롭더라고요. 동고남은 황급히 겉옷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본인 집 놔두고. 다 알고 왔으니까 가짜는 연기 집어치우고 사실대로 실토해. 네가 무슨 꿍꿍이로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건지. 다 안다고요? 어디까지요? 네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저 남자 네 남편이잖아. 1년 전에 결혼한.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제 친척 오빠라니까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의 무슨 친척 오빠. 되지도 않는 소리 집어치워라. 넌 내가 떠보는 줄 아니? 네가 결혼했고 둘 사이에 애까지 있다는 거 다 알고 왔어. 일부러 내 아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낼 계획인 것도. 꼭 이 더러운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어머니! 어머니 소리 집어치워!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딴 짓을 꾸밀 수 있니?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 모르겠어? 남의 돈 쉽게 가로채니까 우습게 생각했나 본데 착각하지 마. 세상에 결코 쉬운 건 없어. 네가 저지른 짓에 관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고. 그리고 당신, 내 아들이 전에 만났던 아이의 오빠라면서. 아무리 배다른 오빠라도 그렇지. 동생이 만났던 남자한테 이딴 사기를 치고 싶어? 나 이번 일 절대 그대로 못 넘어가. 내 아들 우습게 여기고 가지고 논 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제 말에 남자는 낮게 욕을 뱉으며 한숨을 쉬었고 앙크맨 계집애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뭔 죄?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죄를 물어? 애초에 먼저 좋다고 달라붙은 건 당신 아들이야. 제 발로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온 거라고.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쥐가 먼저 결혼하자고 나한테 프로포즈 했다고. 원래는 몇 개월만 가지고 놀면서 돈이나 왕창 뜯어내려고 했는데 하도 결혼하자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장단 좀 맞춰준 거야. 이렇게 다 들통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빼먹을 만큼 빼먹고 버렸을 거라고. 재수 없으려니. 큰 거 몇 장 챙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되게 짜증나네. 나 그동안 받은 거라고는 고작 다이아 반지랑 명품 가방 몇 개가 다야. 내가 이것 갚아드려고 그간 개고생한 줄 알아?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끝내. 당신 아들 나한테 홀딱 빠졌어. 나 아니면 죽으려고 할걸? 내가 다 까발리면 제대로 충격받아서 무슨 짓 할지 몰라. 이제 어떡할래? 당신 아들 정말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뭐? 그러니까 돈 가져와. 내 입 막을 돈 가져오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져 줄게. 물론 당신 아들이 상처받는 건 매한가지겠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아는 것보단 낫잖아? 안 그래? 이 미친년이 돌았나?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려? 잘한 거 하나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돈 내놓으라 말아야? 이 사기꾼 같은 년. 너 이리 와봐. 내가 아주 오늘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나한테 실컷 맞고 경찰서 가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야.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친구는 참지 못하고 그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옥신각신하며 난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말리며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만해. 괜히 네 손 더럽힐 거 없어. 뭘 그만해. 넌 분하지도 않아? 천연이 시부렁거리는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거 보통 기집애 아니야. 분명 네가 폭행했다고 걸고 넘어질 게 뻔해. 저런 가짜는 계집애한테 너까지 피해볼 필요 뭐 있니? 뭐? 가짜는 년? 이 아줌마 말 심하게 하네. 어이 아줌마,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고. 아들 생각해야지. 내가 작정하고 다 까발리면 아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야. 서로 시간 끌 필요 없이 돈이면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뭘 망설여? 왜? 내가 터무니없는 금액 부를까 봐? 걱정하지 마.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먹고 탈 안 날 정도만 받을 테니까 여기서 좋게 합의 보자고. 피차도 싸워봤자 당신 아들만 불행해질 테니까. 말해. 뭐? 내 아들한테 말하라고. 못하겠어? 그럼 내가 말할게. 요즘 뭐 강단 있네. 정말 말해도 괜찮겠어? 당신 아들이 받을 충격도 생각해야지. 지금 아줌마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걔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여자도 못 만나고 술만 마시면서 산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번에 또 그러지 말란 법 있어?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데 전처럼 돌아가게 해주면 안 되지. 당신이 엄마라면 어떻게든 자식 생각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니까 이러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희가 뒤흔든다고 쉽게 쓰러질 것 같아? 내 아들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그래, 여기 오기 전까지 아들 몰래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생각이 싹 바뀌네. 지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날 협박해? 아들 내세우면 내가 겁먹고 순순히 돈 줄 것 같았니? 천만에. 내가 말했지?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난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밝힐 거야. 그리고 너희 둘 합당한 처벌받게 할 거고 아마 너희 입 막으려고 돈 쥐어줬던 걸 아들이 알게 되면 그걸 더 속상해할 거야. 그러니 한 푼도 못 줘. 아줌마, 미쳤어?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엄마잖아.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이런 짓까지 하면서 네 자식 키우고 싶어? 난 지금 얼굴도 보지 못한 네 새끼가 참 불쌍하다. 나라면 이렇게 안 살아. 아무리 사는 게 거지 같고 돈이 궁해도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한다고. 그 입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돈 없이 살아봤어?
남편 잘 만나서 평생 호강만 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적어도 부끄러움이 뭔지는 알아. 더 이상 난리쳐봐야 소용없어. 난 네 둘 용서할 마음 없고 내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밝히겠다 결심했어. 물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힘들어 하겠지. 아마 전과 똑같이 본인이 삶을 놓으려 할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난 내 아들 옆에 같이 있어줄 거고 계속 힘이 되어줄 거야. 함께 울어주고 아픔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도록 도와줄 거라고. 전 여자친구 죽고 나서 많이 방황했지만 잘 견뎌냈어. 이까진 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 아들을 믿어. 분명 이것도 잘 이겨낼 거야. 아들로 협박하면 제가 절절맬 줄 알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하자 그 계집애는 그만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원하시는 대로 조용히 정리할게요. 돈 안 받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사라질게요. 다시는 눈앞에 안 띄고 숨죽이면서 살게요. 앞으로 누구 등쳐먹고 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저한테 어린 아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가 같이 감방 들어가면 그 애는 어쩌라고요. 그렇게 자식 생각할 거면 이딴 짓 하지 말았어야지. 소용없으니 이 손 치워. 어린 네 아들은 안 됐지만 어쩌겠니? 부모 잘못 만난 죄인걸. 사기꾼 2명은 애타게 애원했지만 우리 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녹음된 녹음기를 제출하고 둘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둘은 그동안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합당한 벌을 받게 됐어요. 생각한 대로 둘은 처벌받게 되었고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기까지 망설였지만 언젠가는 치러야 하는 일이라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죠. 역시나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했던 만큼 좌절하진 않더군요. 괜찮니? 충격적이긴 한데 괜찮아요. 사실 전 여자친구랑 많이 닮아서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어쩌면 그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전 여자친구에 관한 미련으로 결혼하려 했던 것 같아요. 되려 엄마한테 고마워요. 그런 저를 막아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처럼 돌아가는 일 없을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아들은 힘든 시간을 잘 견뎌줬고 금세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비록 다시는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되었지만 언젠가 아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줄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들이 원하는 삶 살 수 있게 묵묵히 지켜봐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